오늘 계속해서 파트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에 국왕 트차카는 동생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동생의 아이 에릭은 아버지를 잃고 자생자멸하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크리 성의 마벌은 지구 쉴드의 프로젝트 페가수스 계획에 참가했습니다. 테서렉트를 통해 광속 엔진을 연구 개발했고 스크럴인을 크리 이느이니의 추격에서 도왔습니다. 도중 욜 로그의 공격을 받아 마블 박사는 사망하였습니다. 로그가 광속 엔진을 얻지 못하게 캐럴은 엔진을 파괴했죠. 거대한 폭발에 캐럴과 마블의 유전자는 융합되고 초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욜 로그는 그녀를 크리성으로 데려와 크리의 전사로 배양했습니다. 스크럴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캐럴은 다시 지구로 돌아왔고 쉴드의 닉 퓨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캐럴의 기억은 되돌아왔고 그녀는 다시는 잔혹한 크리인을 위해 싸우지 않고 전쟁을 멈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캐럴은 캡틴 마블로 활약하고 로난의 군단을 격퇴했습니다. 동시에 캐럴은 마블 박사의 비행선을 찾았고 숨어있는 스크럴 난민과 테서렉트도 찾았습니다. 구스는 테서렉트를 삼키고 닉의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캐럴은 삐삐 호출기를 남겼고 스크럴인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주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쿠키 영상 중 구스는 테서렉트를 토해냈습니다. 이어 닉은 어벤져스의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영감도 캐럴 비행기의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후 한 번의 테러 습격 중 닉은 피어스의 딸을 구하게 되고 순조롭게 쉴드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1999년 스웨덴 과학회의에서 토니는 인센, 닥터 오, 마야 및 킬리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킬리언과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토니는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아 킬리언은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5년 브루스 배너는 생물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로스 장군은 더 파워풀한 슈퍼솔저의 혈청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실험 상대는 바로 배너였습니다.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해 배너는 다량의 감마선에 노출되어 결국 그린 헐크가 되었고 도망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은 마블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의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이어받았죠. 최신 무기의 시범 중 테러리스트 텐 링즈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된 토니는 부품 쓰레기로 마크 1을 만들었고 팔라듐 원소를 이용하여 첫 번째 소형 아크 리액터를 만들었습니다. 인센은 생명으로 토니를 위해 탈출의 시간을 얻어냈고 첫 아머 슈트의 순항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사막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941생인 토니는 마크2와 마크3를 만들었습니다. 스탠은 스타크 인더스트리 16구로 아머를 복제하고 토니의 리액터를 훔쳤고 아이언 몽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더 업그레이드된 아이언맨에게 패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토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제가 바로 아이언맨이라고 말이죠. 쉴드 국장인 닉 퓨리는 아이언맨을 찾았고 자신은 히어로 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벤져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쉴드의 고위층은 국장의 핵심을 테스렉트에 뒀으면 했고 어벤져스보다 무기 제조를 1순위로 하기를 바랐습니다. 페가수스 계획은 다시 추진되었고 동시에 국장은 에릭 박사를 불렀습니다. 한편 이반의 복수 계획은 실패했지만 아이언맨의 팔라듐 중독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쉴드 과학부의 연구 결론은 토니는 이미 구제불능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산화 리튬은 토니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닉 퓨리 국장은 이산화 리튬을 가지고 아이언맨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물건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토니는 아버지의 영상 중에서 단서를 발견했고 성공적으로 새 원소를 연구 개발해내 자신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토니, 나의 제일 위대한 창조는 너야. 그와 동시에 토르의 계승식은 서리 거인의 침입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젊은 토르는 요투네임으로 쳐들어갔고 오딘은 요투네임으로 와서 토르를 구했습니다. 오딘은 토르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그를 추방하였을 뿐 아니라 뮬니르에 마법을 가했습니다. 뮬니르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뮬니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원 콜스는 뉴멕시코에서 뮬니르를 발견했습니다. 콜스는 도중 한 건의 강탈 사건을 막았습니다. 이반은 무기 판매상 해머와 같이 해머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로드는 토니의 마크2 워머신을 착용하고 토니와 같이 이반과 싸워 그를 격파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토니와의 면접을 통해 비서로 일하게 되죠. 토니가 어벤져스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녀는 쉴드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헐크의 행방은 로스 장군에 의해 발견되었죠. 슈퍼솔저 계획에 참가했던 블론스키를 파견하였지만 여전히 헐크의 상대가 아니었고 배너는 다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토르는 무고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뮬니르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힘을 되찾았고 로키가 파견한 디스트로이어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콜스는 디스트로이어를 쉴드로 데려갔는데 과학부는 그에 관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배너 박사도 드디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스터 블루를 찾아서 성공적으로 헐크로부터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블론스키는 더욱 강한 힘을 얻기 위해 헐크의 혈통을 주사하여 흉악한 어보미네이션이 변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배너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헐크로 변신해 드디어 어보미네이션을 격파했습니다. 세계안전보장이사회가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통합시키기 위해 에밀 블론스키가 양도되길 원했지만 쉴드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기에 어보미네이션은 감옥에 남게 됩니다. 콜스는 쉴드의 고문에게 요청하여 로스 장군과 회면하여 배너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 쉴드는 북극 빙하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캡틴 아메리카를 뉴욕으로 데려왔습니다. 깨어난 캡틴 아메리카는 쉴드에 가입했습니다. 토르는 다시 아스가르드로 돌아가 동생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로키는 토르를 이길 수 없어 우주의 심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중 로키는 타노스와 치타우리 종족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로키에게 치타우리 셉터를 주었으며 로키가 선두부대를 지휘하여 지구를 공격하게 지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쉴드는 테서렉트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도중 로키가 나타나 테서렉트를 뺏었고 호크아이를 조종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상 모든 사건의 시간은 모두 같은 주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국장은 정식으로 어벤져스를 모집했지만 로키의 음모 때문에 어벤져스는 분열되었습니다. 쉴드 요원편 중 부활한 콜슨의 죽음은 어벤져스를 분노하게 하였으며 호크아이도 돌아왔습니다. 여러 히어로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외계 침입자를 격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워머씨는 남은 10 링즈의 거점을 파괴하는 일 때문에 어벤져스의 회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토르는 로키와 테서렉트를 가지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갔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셉터를 가지고 쉴드 과학부로 돌아갔지만 침투된 히드라의 요원들을 뺏기고 마지막에 폰스트리커 남작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소코비아 거점으로 보내버렸고 셉터를 이용해 인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는 실험의 생산물이었죠. 동시에 외계인의 무기인 아이템 47도 어떤 부부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무기를 이용하여 은행 강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쉴드로 들어가서 외계인의 무기를 활성화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